여러분은 예절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네, 한번 자신이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여기에 물음에 한번 답도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이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커지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 눈살이 찌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크게 휴대전화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조용히 전화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옆의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책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책장을 너무 세게 넘긴다든지 아니면 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과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 도덕 4학년 1학기 2단원 공손하고 다정하게 3차 시 예절 바른 생활을 위해 지혜롭게 생각해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2에서 33쪽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활 속 이야기를 한번 보고 이 이야기에 나온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절을 지켜야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절을 지켜야지. 아침 독서 시간에 건우가 갑자기 교실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민송이 왔니? 오늘 아침에 전교 어린이회 임원들이 모이는데 민송이가 아직 회의실에 오지 않았어. 지금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건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섭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건우! 교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와야지. 깜짝 놀랐잖아. 남의 교실에 들어올 때에는 예절을 지켜야 해. 인섭이 말을 들은 건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해. 마음이 급해서 그만.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한 건우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줄 게 뭐야? 다른 방법으로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아, 네.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인섭이가 건우를 나무란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아침 독서 중인 자신의 학급에 갑자기 들어와 큰 소리로 민송이를 찾는 것이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예절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다른 반을 방문할 때에는 노크를 먼저 하고 필요한 용건만 간단히 말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예절이라고 인섭이는 생각해서 아이들 앞에서 건우를 크게 나무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우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방법으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니까 건우의 마음도 조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건우 또는 인섭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쓰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건우라면, 내가 인섭이라면 한번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고요.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적은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다 적어보았나요? 네, 내가 건우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네, 교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조용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독서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교실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얘기한다고 해도 좀 피해가 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 반의 반장이라든지 한 명을 친구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인섭이라면 건우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섭이가 창피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인섭이에게 얘기를 했다면 인섭이도 충분히 알아들었겠죠.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건우라면, 내가 인섭이라면 어, 이 판단이 정말로 옳은 결정인지 생각해 보려면 내가 지금 결정한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생각한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행동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던 문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한번 일시정지하고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 해결 방법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재생해 보도록 하세요. 네, 다 적어 보았나요? 선생님이 예시를 준비했는데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 어떤 것이 있냐면 실수로 발을 밟은 친구에게 화를 내서 더 큰 다툼이 생기게 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친구가 나의 발을 실수로 밟았을 때 물론 발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래서 크게 화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게 되면 또 실수로 밟은 친구가 사과를 하려고 하다가도 자신도 기분이 나쁘니까 사과를 안 하고 그래서 서로 큰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실수를 용서하고 이해한다면 친구도 아마 발을 밟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절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예절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태도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예절 바른 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말의 뜻을 잘 새겨듣고 예절 바른 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다져봅시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설 수 없다. 불학의 무일입. 요것은 노노 계시편 13장에서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지 않으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절을 배우고 익혀 실천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예절 바른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다져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 도덕 4학년 1학기 2단원 공손하고 다정하게 3차시 예절 바른 생활을 위해 지혜롭게 생각해요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절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해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